제1부에서는 내부 태양계에서 생명의 가능성을 탐색해보았습니다. 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각 행성 중에서 화성이 생명이 서식하기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화성을 넘어서면 태양계 내 생명이 표면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이론적인 지대인 골디락스 존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가스 행성과 얼음 행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매우 많고 독특하며 흥미로운 위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멀리서 생명체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함께하여 외부 태양계를 탐험하고 과학자들이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장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이후 첫 번째 행성은 목성입니다. 목성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가 살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거의 물이 없으며 고체 표면도 없고 행성의 바람과 대류력은 구름 상단에 형성되는 미생물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목성으로 들어갈수록 압력과 열이 증가합니다. 이 극한 상황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목성에는 환경이 훨씬 좋은 위성들이 있습니다. 목성의 가장 큰 위성인 갈릴레오 위성은 내부 구조가 분화되어 있는 충분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위성과 소행성들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큰 위성은 종종 다층 구조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성의 두 번째 갈릴레오 위성인 유로파는 실제로 태양계 전체에서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장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표면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로파의 지각은 이상한 단층선들이 전체에 빽빽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실제 지각은 물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 빙판 아래에는 전체 위성을 가로지르는 액체 수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지각의 회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각은 최대 80도까지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각과 핵이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매우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증거는 이전 갈릴레오 탐사선의 데이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위성을 매우 가까이 지나갈 때 먼지가 많이 솟아오르는 수열 또는 간헐천을 탐지했습니다. 2016년 허블 우주망원경팀은 200km 높이로 물을 뿜어내는 수열을 촬영한 것으로 추측되었으며 이전 갈릴레오 데이터의 재발견으로 이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나사는 이곳에서 생명체의 가능성이 너무 흥미롭다고 여겨 4년 후에 유로파 클리퍼 미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유로파를 궤도상에 놓고 수열을 통과하여 분출된 물 샘플을 채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간헐천으로 우주로 날아간 물고기를 찾지는 않겠지만 물 샘플은 지각의 조건이 어떤지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정말 있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이 해양에 도달하고 이동하는 미래의 로봇 임무는 아직 계획 중입니다. 흥미롭게도 유로파는 주피터 주변에서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지만 지하 액체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위성은 아닙니다. 유성 중에서 가장 큰 유로파, 칼리스토, 가니메데 중 3개는 모두 표면 아래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칼리스토는 물 또는 얼음층이 최대 300km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니메데는 적어도 하나의 물 해양층이 있지만 얼음 시트로 분리된 여러 해양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니메데는 바닥 가장 아래쪽에 물층이 바위와 접촉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피터의 두 번째로 유망한 위성입니다. 물과 바위의 접촉은 바위가 미네랄을 제공하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가니메데는 이미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이지만 데이터는 그 지하 해양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가니메데는 유럽 우주기구 ESA에서 자체 임무를 받아들일 것이며 이번에는 유럽 클리퍼와 거의 동시에 도착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왜 이 위성 아래에 액체 해양이 형성되는 걸까요?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위성들은 얼어붙어야 할 것 같지 않나요? 현재 가장 일반적인 생각은 주피터로부터의 조력과 함께 이 위성들이 로스비 파동 또는 행성파라고도 하는 무언가를 통해 열을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로스비 파동은 지구 대기와 해양에서 존재하며 행성의 회전으로 인해 생성되는 관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들은 느리게 움직이는 운동 파동이지만 전체 행성이나 위성에서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성의 지하 해양이 초기에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지구 대기와 해양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는 흐름과 해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은 왜 태양관과 골디락스 지대와 멀리 떨어진 이러한 바다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는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상기시켜 봅시다. 이 위성들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합니다. 생화학적 반응이 물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물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물은 영양분 및 다른 화합물을 쉽게 용해하고 운반할 수 있는 우수한 용매입니다. 생명체들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몸은 60% 이상이 물입니다. 위성의 바다에서의 조건은 춥지만 물이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춥지는 않습니다. 지하 깊이에 있기 때문에 우주 및 태양 복사선으로부터 보호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수적인 화학물질과 에너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들이 위성 바다 바닥에 존재하는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와 이 위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과학자들이 태양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에너지원인 것으로 여겼지만, 우리 자신의 바다 밑바닥을 탐사함으로써 태양과는 완전히 독립된 생태계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열수로 분출된 화학물질과 에너지에 의존합니다. 거기에 존재하는 박테리아는 광합성이 아닌 화학합성을 이용하여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러한 박테리아는 열수로를 코팅하고 있으며, 그 위에서는 직접 먹이를 뜯어먹는 소독무늬란 새와 작은 귀퉁이 바닥개 등의 생물들이 서식합니다. 그 위에는 달팽이, 새우, 게, 물고기, 장어 등이 더 있습니다. 이곳은 온도가 높고 압력이 거대합니다. 만약 이러한 수소열 분출구와 유사한 것이 이들 달의 바다 바닥에 존재하고 생명이 지구뿐만이 아니라면 이곳은 어디에서든지 탐색할 만한 좋은 곳입니다. 목성 이상으로 3개의 행성과 그들의 의성들이 있습니다. 목성과 마찬가지로 이 행성들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 위성들은 목성의 위성들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토성의 두 번째로 큰 위성 레아, 천왕성의 가장 큰 위성 티타니아, 천왕성의 두 번째로 큰 위성 오베론 및 태왕성의 가장 큰 위성 트리톤이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가진 가장 흥미로운 위성은 토성의 위성인 엔셀러더스입니다. 그 위성은 극도로 활발한 간극을 가지고 있으며 초당 250kg의 미네랄과 물을 초음속 속도인 초속 2000km 이상으로 우주로 분출합니다. 그러한 양의 물질이 발사되어 토성 주변에 E링을 형성했습니다. 토성 궤도 주위를 도는 우주선 카시니는 이러한 수증기를 통과하면서 생명의 중요 구성 요소인 탄소, 수소, 질소 및 산소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빙판 껍질 아래에서 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열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분명히 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엔셀러더스의 호랑이 줄무늬입니다. 수소열 활동, 물, 필수 화학물질의 증거들은 이 작은 위성이 태양계 전체에서 생명체를 찾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가설을 증명하는 데는 멀었습니다. 엔셀러더스에 대한 승인된 임무는 없으며 목성의 위성을 탐사할 우주선을 발사하는 데는 최소 4년이 걸릴 것입니다. 실제 바다를 탐사하는 것은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로봇을 달의 깊은 곳으로 가져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적어도 30년 동안은 그것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것은 조금 위기소침하다. 행성과 그들의 위성 이상으로 플루토, 에리스 그리고 세드나와 같은 소행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위성에서 본 것과 같은 패턴을 따른다면 그들도 표면 아래에서 액체물의 바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더욱 호기심 가득한 장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입니다. 그것은 극도로 추워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거주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메탄이 함유된 두꺼운 대기권을 가진 태양계의 다른 어떤 위성과도 다릅니다. 실제로 온도는 액체 메탄이 표면에 형성될 수 있는 적당한 수준입니다. 달은 사실 지구의 수소 사이클과 유사한 메탄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타이탄 표면에는 메탄과 에탄의 바다, 호수 및 강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생명에 필수적인 다른 인자들도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표면에 있는 화학물질과 광물들이며, 또한 타이탄은 대부분이 토성의 자기장 내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태양 및 우주 선량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이론적으로 수소 대신 액체 탄화수소로 물을 대체할 수 있는 생물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설적인 생물체는 H2 대신에 O2를 흡수하고 포도당 대신에 아세틸렌과 반응하며 이산화탄소 대신에 메탄을 생산할 것입니다. 타이탄은 원시 지구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나사는 보트 형태로 타이탄의 호수를 조사하기 위한 탐사 임무를 제안했지만 이건 역시 안타깝게도 거절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타이탄의 호수가 가장 흥미로운 조사 대상일 것으로 생각하며 수십 몇 킬로미터를 파내어 지하해양에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 보입니다. 아마도 미래의 우주기관은 이 아이디어를 재방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태양계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장소는 해성입니다. 오랫동안 생명은 해성의 등을 타고 은하계 전체로 전파된다는 이론이 있지만 매우 미약한 가능성입니다. 2014년 해성 67P 추리우모프 게라시멘코를 방문한 필라에는 원래 생명감지 장비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이디어는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성에서 유기물질이 풍부하게 발견되었으며 바이러스 입자와 닮은 덩어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생화학적 환경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해성에서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게 논쟁되고 있어서 이는 아직 먼 미래 가능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